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육친으로 보는 직업론, 이것을 또 디테일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직업을 볼 때 관성의 차이를 보아 육친을 구분하게 된다. 남자의 경우는 관을 그대로 조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육친으로는 자식이 되죠. 편관이 자식이 되고, 여자의 경우는 관이 이제 배우자, 그 다음에 그 자체를 또 직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인성과 무리지어 있을 때 관인상생의 모양을 봐가지고 그것을 관으로 보고, 식상은 자식이 되므로 식상과 무리지은 관이라면은 자식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원칙을 기본적으로 두고 이것을 가족으로 보는가 아니면 여자의 경우 관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또 가족, 배우자로 봐야 되는 것인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남녀 공이 어떤 사회생활이 많다 보니까 식상과 무리지어도 조직 속성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주를 감명하면서 맨투맨으로 물어봐야 할 것이고, 식상이라는 것은 조직에서는 뭐냐면은 수화를 의미하는데, 관만 있고 식상이 없다는 것도 뭐냐면 내 주위에 수화가 없다는 것으로 봐서 내가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대라고 하면 관인을 우선하여 조직으로 보고 재통과 무리지어 있으면 사회 활동성 분야로 본다. 사회 활동성 분야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다루는 분야니까 뭐 재무, 그 다음에 금융권, 뭐 이런 분야로 조직의 속성을 보면 되겠습니다. 관이면서 국가 조직 중에 재통과 무리지었다면은 뭐 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뭐 이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성의 속성이 정제이냐 편제이냐를 놓고, 정제이면 월급 속성으로 직장 개념이 되고, 편제라면 사업 속성이긴 하지만 일간의 오행적인 대세가 약하다면 조직과 사업성 반반으로 본다. 편제를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언제고 기회 때만 되면은 자기의 사업성을 구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편제가 있는 사주라면은 일단 그러한 가능성을 놓고 사주 감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장에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필품을 다루는 분야, 뭐 일반 마트라던가 편의점, 그 다음에 뭐 생수, 그 다음에 뭐 커피 종류 뭐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의류, 이런 것도 그렇고요. 많이 팔리는 범용성이 물건을 다루는 그런 안정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편제라면은 뭐 금은 보석이라든가 이런 단위가 큰 것들, 그리고 전국을 무대로 해서 이제 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광범위한 무대로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남녀를 구분하여 보면, 남자라면 신약하더라도
사업성, 투기성이 강하고, 여자라면 투기성 사업보다는 직장 속성으로 재물을 다루는 분야로 본다 그랬습니다. 예, 태생적으로 남자는 양의 기운이 강하고 여자는 음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급적이면 남의 영향하에 있기보다 내가 남을 갖다가 좀 다스리고자 하는 기운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투기성은 항상 신약하더라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운이 와서 어떤 재성운이 오고 그러면은 그런 기질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사주의 구성상 하여간 남자의 개념은 남자라는 그런 존재를 해석할 때는 그런 특성을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의 경우 월급 개념의 직장으로 보기도 하나 사업을 한다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형식의 사업 속성도 가능하다. 이건 위에서 아까 설명해 드렸고, 관이 약하고 정제를 보고 있다면 오랫동안 조직에 머무르기는 쉽지 않은데, 고관이 아니라면 정제 그 자체로 관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이 뭐냐면 정편제를 구분할 때 편제는 사업 속성이 강하지만 정제 같은 것은 그 자체로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제 자체를 관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관이 없으면서 정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예, 고관은 아니겠죠. 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사원 정도 뭐 나이 따라서 어느 정도 승진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에 의하여 사회활동 요인이 약하게 드러난다면 여자의 경우 사회활동을 쉬거나 변화가 약한 조직 속성으로 보게 된다. 이런 경우가 이제 뭐 관운이 약하거나 또 어떤 그 음의 기운이 어떤 그 강하게 드러나는 운에 의해서 조직 활동을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성한 활동이 아닌 변화가 약한 조직 속성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감명하면서 맨투맨적인 그러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속성을 추구하는 경우 여자들이 훨씬 실속을 추구하는 형이며 남자의 경우 굴곡이 많이 따른다. 이것은 남녀에 따르는 어떤 그 큰 특징입니다. 남자라는 것은 일단 배팅력이 강하고 여자는 실속을 추구하면서 오래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로 인해서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남자는 여하튼 간에 굴곡이 여자보다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의 흐름이 이 경제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흐름일 경우 남자들은 대운의 3, 4년 차에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1, 2년 안에 그만두어 운기의 적응력이 그만큼 유리하다. 이것은 대운 같은 경우에서 재성운으로 빠지다가 그것이 비겁으로 빠지거나 식장을 반대 쪽에 있는 인성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여자의 경우는 그만 적응력이 빠르고 그 즉시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강하다. 실속에 강하다. 대신에 남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 4년 차에 남자들은 그만두게 되고 좀 많이 망가지고 그만둔다는 거죠. 이 부분도 유념하여서 볼만한 대목입니다. 따라서 같은 운이라고 해도 남녀에 따라 이렇듯 미묘한 구분을 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이 있더라도 관무력이면 여자의 경우 배우자 덕을 입기가 쉽지 않으며 그러한 사유로 사회활동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주에 관이 없다는 것은 배우자의 인연이 약하다는 것이고, 또 관이 힘이 없다, 있어도 힘이 없다면 뭐죠? 배우자의 어떤 위치, 배우자의 덕을 입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할 경우 사회활동으로 가는데 이런 것도 역시 이 변화가 적은 조직이나 아니면 남들이 볼 때에 그렇게 썩 달갑게 괜찮은 직장 같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닌 그런 조직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과 식상이 공존하면 사업의 요인이 되는데, 관은 관인데 교육, 필설, 예술, 스포츠, 접객성, 사업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관과 식상이 공존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상도 있고 관이 있다면은 관을 써먹고 식상도 써먹어야 되니까 관납품, 대리점, 아니면은 제조납품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요인으로 해서 관과 식상을 같이 써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 필설, 예술, 스포츠, 접객성이라고 했는데 교육 분야의 어떤 그 사업을 하면서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과 식상이 격각을 이룬다면 같이 써먹기가 힘들다. 격각이라는 것은 충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과 식상이 있다면 한쪽으로 치우칠 때 한쪽만 써먹고, 여자라면 관과 식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자식과 배우자가 동조하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해묘미에 속하는 어떤 게 관이고, 그 다음에 사유축에 속하는 것이 식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격각이 됩니다. 충 아니면 격각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 여자의 경우는 식상과 관이 반대가 되므로 같은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어릴 때는 동거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분가를 해서 나가거나 이런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상과 관이 격각이 될 때, 한쪽으로 치우칠 때 한쪽만 써먹는다는 것은 뭐냐?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식상만 써먹든가 관만 써먹든가 이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원이 와서 직장에서의 어떤 어떤 발달을 구하고, 그 반면에 식상운이 왔다면 관을 그만두고 식상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 그래서 자식이 크면 자식이 객지로 나가면서 사주의 모양을 지키게 된다.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우주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이고, 그래서 관과 식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배우자와 자식의 어떤 조화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으로 결국은 그런 모양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정관, 편관 어느 육친이라도 천간에만 드러나 있고 지지의 오행적인 세력이 약하면 편관에 준하여 보는데, 직장이라면 일반 개인 회사의 성격, 여자라면 사회활동은 강하지 않지만 무난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감이 된다. 이것은 천간에만 있고 지지로 세력이 없다는 것은 명목상 남들이 보기에 그러한 어떤 그 직장은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세력이 없다는, 지지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권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어떤 그 파워풀한 어떤 뭐 결제를 행사하거나 또 수화를 거느리거나 그러지 못하고, 뭐 박물관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석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직장은 다니되 그저 자기가 일하는 어떤 분야가
이렇게 파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여자의 경우가 지지의 세력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분야에 속하는 어떤 남편의 덕을 입는다. 그리고 정관이라도 지지의 세력이 없다면 편관에 준하여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주가 여명일 경우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 매우 굴곡진 삶을 살기가 쉽다. 이 천간에 있고 지지의 세력이 없는데 운도 비겁이나 인성운으로 식상운으로 흐르게 된다면 배우자가 운기가 굉장히 하락해 있는 운인데 그런 운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곡절이 많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하는데 재물을 제대로 가져오질 못하고 이런 식으로 부실한 배우자의 덕을 입는다는 겁니다. 다음, 이러한 사주를 감명할 때 남편의 그 직업이 변화적인 조직에서 일하면 무난하지만 사업을 한다면 매우 힘들 상황일 것이다 라고 하면은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것은 누누이 점검해 보지만 이러한 여자의 운에서 당신 남편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힘들 것인데 어떠하냐 그러면 뭐 이미 부도가 났다거나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뭐 직장을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